당뇨병을 조선시대 땐 소갈이라고 했었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도 비교적 흔한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소는 태운다는 뜻으로 음식을 잘 태워 오줌으로 내보낸다는 의미이고, 갈은 갈증을 뜻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갈증을 느껴 계속 물을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종은 1431년 35세 때 처음 소갈로 고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을 보면 대략 1426년에 이미 이 병이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31년 허리띠가 헐렁해졌다는 말도 적혀져 있는데 살이 빠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 허리둘레가 줄었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었겠죠. 세종은 여러 질병으로 고생도 했는데요. 안질도 심했고 다리도 불편했으며 임질에도 걸렸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요즘 의사들이 세종을 진찰했다면 당뇨병의 여러 합병증이 발병한 것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의보감에 있는 허준의 당뇨시는 당시의 당뇨에 관한 지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만 쉴 새 없이 찾고 오줌 또한 멎지 않네. 그 원인 찾아보니 한두 가지 아니로세. 술을 즐겨 마시고 고기 굽고 볶았으며 술 취한 뒤 방사하고 노력 또한 지나쳤네. 물 마시고 밥 먹는 것 날을 따라 늘어나나 살은 점점 빠져가고 정액과 골수 마른다네. 꿀과 같은 단오줌은 기름같이 매끄럽고. 당뇨병은 옛날에도 있었고 그 증세나 원인도 꽤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세종대왕의 당뇨병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세종대왕도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고생한 병,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만성질환의 대표,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자기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를 먼저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또 당뇨 기계로 자기가 스스로 당뇨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럼 식이요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상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당뇨 환자들에게 있어서 식이요법은 장시간 식사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함으로써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짠 음식을 좀 자제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장아찌류나 염장식품들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름기가 많은 식사를 좀 자제하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 조리법에서 볶고 튀기고 이런 음식보다는 찌고 삶고 굽고 하는 조리법이 좋겠습니다. 조미료를 사용하실 때도 설탕, 물엿, 꿀, 매실 에기스와 같은 단당류가 포함되는 것은 별로 혈당을 올리게 되는 이유가 되니까요. 천연 재료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요법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예, 대부분 환자들이 운동요법을 할 때는 남들이 했던 것을 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에게 알려지지 않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를 통해서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신 후에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많은 운동량을 계획하기보다는 자기 체질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시고, 또 운동 시간을 10분, 20분 이렇게 좀 늘려가시는 게 좋겠고요. 주기는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은 걷기나 조깅이나 수영, 등산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건 누구나한테는 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되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됐을 때는 낙상을 하게 되거나 실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특별히 계절에 꼭 고려하셔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 혈당 체크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원래 혈당 체크는 하루에 7번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식사 전후 해서 자기 전까지 해서 하는 것이 7번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횟수를 환자가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아침 식전, 아침 밥 먹고 나서 2시간 있다가 저녁 식전, 자기 전 혈당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당뇨병을 미리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사이는 그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선별검사에서 당뇨가 많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하는 건강검진 방법에서 그 방법 결과를 꼭 주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성인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하는 검진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반드시 좀 참조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검진 결과 당뇨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지는 심혈관 질환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소견이 붙으면 그걸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 당뇨병 치료를 받을 때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 가족에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기적으로 당뇨병 검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병 환자 가족을 위해서 저희 내분비내과에서는 당뇨병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선별검사의 이로운 점은 원스톱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그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 그 보통은 한 3-4번의 진료 절차를 걸쳐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루에 다 진단을 해주는 데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나가 될 수가 있고요. 당뇨병 검사를 선별검사를 원하시는 분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요. 보통 어르신들은 많이 편찮으신 후에 병원을 방문해서 뒤늦게 다른 질병을 치료하려다가 당뇨병을 발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별검사가 좀 유용하겠습니다. 이 선별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사항은 자정부터 금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고요. 아래와 같은 시간표대로 그 자기 시간에 맞는 그 교수님을 접수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접수하신 후 당뇨교육실에 오셔서 문진표를 작성하시고 혈당 검사를 하신 후에 2시간 후 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교수님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뇨병 선별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뒤늦게 발견된 당뇨병이라 하더라도 합병증으로 인한 최악의 상태에서 환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습관 중 개선이 급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술, 담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보통 자기의 식습관을 뒤돌아보면서 기름진 음식이나 튀김류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식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콜라를 즐겨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튀김류를 즐겨서 드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응급적으로 급선무하게 개선해야 될 것은 음주와 흡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매일 그리고 매년 잊지 않고 관리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당뇨병 환자들이 매일 관리하셔야 될 것은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자가 혈당 체크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뇨 환자들은 얼굴보다 발이 훨씬 소중합니다. 발 관리를 아주 애지중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좀이 있으시면 무좀 치료를 해주시고 손발톱을 너무 바싹 자르는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둑살이 있다고 무분별하게 칼이나 가위나 어떤 약물을 통해서 제거하시려면 당뇨 발에 합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잘 주지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시고요. 매년 하셔야 될 것은 눈 검사와 치아 검사를 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의사 선생님 권고가 없더라도 눈 검사와 치아 검사를 매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면역이 약간 약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유행성 감기나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주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병에 관한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당뇨병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철저한 자기관리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당뇨병에 관한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선별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도 불고 있는데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 비타민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